예, 안녕하십니까.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지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익신고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월 달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기사 제목에 내부 고발 보호관찰사 동료들에게 왕따, 법무부에서 해임, 유엔 내부 고발자, 유엔 분담금 유보, 미국의 청원,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 기사에서 내부 고발이라는 단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부 고발이 그럼 과연 무엇이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직의 구성원, 현재 조직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내부자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 비리, 불법, 예산 낭비, 그다음에 공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즉 내부 고발의 내부란 의미는 조직 내부자가 하는 고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내부 고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조직 구성이라는 것은 현재 몸담고 있는 현직자뿐만 아니라 전직자, 퇴직을 하였거나 지금은 다른 곳에 일하고 있는 이런 전직자도 다 포함이 되어서 내부자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 이전에는 내부 고발하면 조직 바깥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당 찾아가서 고발하는 것을 내부 고발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부 채널, 우리 내부 책임자라든지 감사, 윤리부서, 이런 내부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내부 고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이 반드시 조직 바깥에 가서 자기 조직 문제를 알리는 것이 내부 고발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어떤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도 내부 고발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부 고발을 쓰고 있는데 이 영어를 찾아보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whistle blowing, 즉 호루라기를 분다, 이것이 내부 고발의 영어 표현입니다. 이거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동료나 시민이 어떤 잘못하던 것을 경계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데서 유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네덜란드에서는 배를 울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분다, 배를 울린다, 일종의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내부 고발을 쓰지만 또 이렇게 기사나 이렇게 보다 보면 내부 공익 제보, 내부 공익 신고, 이런 말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고발, 내부 공익 제보, 내부 공익 신고는 다른 개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90년대 초에 행정학에서 내부 고발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쓰이면서 학계나 언론계에서는 여전히 내부 고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발 이렇게 하면 왠지 우리 사회에서 고발 그러면 조금 부정적 어떤 어감이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국민권익위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이걸 내부 공익 신고로 쓰고 있고, 시민단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는 내부 공익제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를 붙이지 않고 그냥 공익제보, 공익신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반드시 조직 내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하는 고발, 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붙으면 내부자로 한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익제보, 공익신고 그러면 조직 내부자든 바깥의 외부자든 관계없이 어떤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고 고발하고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 고발 역사를 보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최초로 사임했던 사건이었는데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이제 선거제에 뛰어들었는데 상대당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본부가 있는 사무실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였다게 발각됩니다. 이 사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바람에 닉슨 대통령이 결국 사임을 했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냐면 당시에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패트가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신문사에다가
기자에게 이런 사실을 제보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마크 패튼은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 남아있다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 당시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제보했던 당사자라고 이제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어쨌든 FBI 부국장이나 고위공직자가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렸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사임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2002년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이 표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3명의 여성 내부 고발자, 더 히슬블로우스 3명의 여성 내부 고발자가 2002년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3명이 각각 다른 이제 사건의 주인공인데 9.11 테러 기억하시죠? 9.11 테러 앞서 용의자를 체포한 다음에 제대로 이 수사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FBI 요원이 세상에 알렸었고, 두 번째는 미국 최대의 어떤 파산을 가져온 월드컴의 비리를 제보했던 내부 감사역에 신고했었고, 또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이 앨런사의 파산을 가져왔던 경우에 앨런사 부사장이 이런 사실을 미리 회장에게 경고했었습니다. 이 세 사건의 신고자, 이 고발자 3명이 올해 인물로 선정됐는데, 당시 선정 이유를 밝힌 게 뭐냐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직업상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정당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인사이드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시는 뭐 알파치노, 러셀 크로우, 좀 당대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했던 영화인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뭐냐면 담배회사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자기네 담배회사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지만 담배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을 지속적으로 첨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회사에 문제 제기하였지만 오히려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세상에 바깥에 나와서 고발하고 싶었지만 이런 것을 잘못 알리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소송에 걸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 그 방송국에 찾아가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를 계기로 해서 50개 주정부가 그 담배 회사를 상대로 무려 2,46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담배값에 보면 그 인체 어떤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이런 경고 문구를 집어넣게 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23억 달러는 최고의 어떤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부 고발로 인한 밝혀진 사건이었는데, 미국의 하이자라는 기업 잘 아시죠? 다국적 제약회사. 이 하이자가 자사 제품 13개 제품에 대해서 불법 판촉을 하던 거를 영업지원이 FDA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사실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이자가 무려 우리나라 돈 한 3조 가까운 돈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벌금액을 부과되었고, 이 내부 고발했던 영업사 직원한테는 무려 64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의 보상금으로 지급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 내부 고발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키지루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유제품 업체의 자회사인데, 이 유키지루시 식품이 정부가 당시에 강우병 피해를 본 축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산 쇠고기를 매입해서 소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키지루시 자회사인 유키지루시 식품이 호주산 쇠고기 30톤을 국산에 속여서 그 보조금을 받았던 겁니다. 이거를 그 참고업자가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발각되었고, 연이어서 이 쇠고기 포장 일자까지 조작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결국 이 유키지루시가 상장이 폐위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공익통보자보호법, 내부 고발자 보호법인 공익통보자보호법이 2006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내부 고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 사건을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영화 괴물 많이 보셨을 겁니다. 1,300만 명이 영화관에서 봤으니까 또 비디오나 DVD도 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이 영화 괴물이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봉준호 감독이 만든 겁니다. 뭐냐면 이 첫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이 뭐냐면 이 주한미군 군무원이 그 포름알리, 이 포름알데히드를 하수구를 통해서 무단 방류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첫 장면에서.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에서 시체를 방부 처리한 포름알리, 그 포름알데히드를 원래는 일본에 가져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하수구를 통해서 무단 방류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을 국적은 미국이지만 한국의 사람이, 주한미국 군무원이 시민단체 녹색연합에 가서 이런 사실을 제보해서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 앞에 대국민 사과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보고 봉준호 감독이 이 포름알리를 먹고 괴물이 탄생하는 걸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또 정말 우리 사회에서 큰 어떤 파장을 가졌던 사건이었죠. 이 황우석 신화를 깼던 것도 결국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이 황우석 교수가 그런 어떤 조작을 하고 있고 연구가 허위란 사실을 알린 것도 그 함께 참여했던, 그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MBC PD수첩에다가 제보해서 PD수첩이 이제 취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을 밝혀냈던 그런, 그것도 결국 내부 고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20년의 역사를 보면 좀 굵직굵직한 내부 고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부 고발 어떤 사례를 들 때 가장 먼저 드는 것이 90년 이문옥 감사원의 감사관이 어떤 감사 비리, 그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체 로비에 의해서 감사가 중단된 사실을 양심 선언을 한 것이 우리 내부 고발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들고 있고, 그 해 같은 해 윤석열 이병이 지금은 이제 기무사로 바뀌었는데 국군 보안사에서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 같은 종교인들까지 사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고발했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이즈문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강사인 전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 때 군에서 군인들이 부재자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개 투표, 여당 지지 정신교육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발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준수 충남 연기 군수가 국회의원 선거 때 정부였던 에서 돈을 내려 보내줘가지고 그 여당 국회의원 당선시키는데 강권 선거를 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에 철도청 검수원들이 열차 탈선의 위험을 세상에 알렸었고, 같은 해 박대기 국방부 구매 담당관이 군 예산을 낭비한 고발했습니다. 뭐냐면 군 예를 들어서 헬기 부품을 실제 가격은 10센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는 $1 수입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정태원 감리원이 인천국제공항 그 공사 과정에서 감리원을 참여했는데 공사 과정에 어떤 부실 공사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했었고, 또 많은 내부 고발이 사립학교, 사립재단에서 어떤 교사들이 학내 비리를 고발하는 경우, 그리고 적십자사 그 직원들이 같이 4명이 혈액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헌혈하면 그 피를 검사해서 어떤 간염된 피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것이 관리되지 않아서 에이즈나 간염에 걸린 피가 유통돼서 실제 그런 피를 수혈받아서 간염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김영수 소령이 해군의 납품 비리를 고발했던 것이 최근에 좀 유명한 사건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연을 고발했던 것이 이 전원섭 선생님이라고 인하학교 선생님이 제보였기 때문에 소설가 공지영 씨가 소설도 쓰고 또 그걸 계기로 영화 도가니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 대기업, 정말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비리도 내부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뭐 SK, 삼성 이런 부분들이 알려진 것도 내부자가 검찰에다가 이런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검찰이 쉽게 어떤 정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SK그룹이나 자동차, 삼성 같은 경우에 뭐 보통 다 이 사회출연금을 뭐 내는 걸로 마무리됐는데 어쨌든 국내 대기업의 큰 사건들,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이런 부분들도 내부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브라인드 뒤에 있는 할머니를 조심하라. 이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집에서 한 번씩 바깥을 브라인드를 거치고 바깥을 보다가 이 공동체 질서에 입에드는 걸 보면 바로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을 한 거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잘못을 하면 할머니들이나 신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잘못을 안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방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적발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예방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도 그런 의미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사회가 내부 고발할 것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을 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드러나서 처벌받는다. 그걸 알고 있다고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서 바깥 기관에서 그런 사실을 잡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조직 내부의 동료는 내가 잘못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고발로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처벌받는다. 그걸 알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패나 잘못된 행위를 이제 안 할 수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고발도 적발의 의미가 아니라 사전 예방의 의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2008년 OBS TV를 보면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질문을 했냐면 첫 번째 질문은 부패를 신고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민 200명 전부가 다 올바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명이 다시 내부 고발은 올바르냐고 물어봤더니 무려 55명, 4명 중에 1명꼴은 내부 고발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아직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부 고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양면적이다. 하나는 공정사회 파수꾼이다. 반대로 어떤 배신자다. 우리의 어떤 역사상 크고 작은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사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직사라든지 기업의 잘못된 행위들이 내부 고발을 통해서 드러나서 처벌받고 했는데 이렇게 공정사회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어떤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동료나 어떤 상사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배신자 이런 이미지가 여전히 많고 어떤 후자 이미지가 여전히 또 좀 지배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내부 고발하면 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서 내부 공익신고, 내부 공익제보라고 완화시켜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내부 고발을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재성 교수가 썼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집단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식인의 책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배신하지 않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덮어놓고 지나가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국가나 우리 전체 사회, 국민들 앞에서 큰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큰 배신이냐고 이제 볼 거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했을 때, 배신이라는 생각 때문에 침묵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에 대한 배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2003년도에 충남 천안 축구부
합숙소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초등학생 9명이 안타깝게 사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소방 안전시설에 불량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내부 공익 신고를 해서 재정비를 했다고 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방치되어서 결국 화재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신앤드, 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대형 사고의 경우도 다 우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이런 사고의 어떤 조짐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다고 하면 충분히 예방함으로써 그런 참사를 아까운 어떤 생명이 앗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지나쳤을 때 당장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큰 사고로 나중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배신의 의미를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 특히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경우는 더욱이 충성의 대상이 내가 속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을 예면하면 나나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앞서 사례 중에 적십자사 직원들이 혈액관리 문제 있다고 그걸 신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런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네 분 직원들이 이런 사건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또 나나 내 가족이 병원에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혈받을 때 그런 잘못된 피를 수혈받아가지고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치용 소화기, 우리 뭐 각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사무실에 다 비치용 소화기가 있는데 이 비치용 소화기를 만든 공장 직원이 자기네 공장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값싼 분말을 쓰고 있어서 화재 진압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히려 열대 중 석대는 더 불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방송에 나가니까 국가기관에서 해당 업체의 소화기를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 공장 직원이 내가 이 공장에서 우리 공장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뭐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눈 감았다고 하면 정말 병원이나 학교 같은 이런 데서 화재가 났을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을 한 것입니다. 이런 내부 고발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나나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고발에 대해서 이것이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나 내 가족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먼저 갖는 것이 내부 고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부 고발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부 고발을 하고는 오히려 내부 고발한 사람들이 뭐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면 신고를 못할 거 아닙니까? 아마 이것이 잘못된 문제라도 내가 신고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뭐 파면당하고 해고당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90년대 초에 내부 고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화도 되고 어떤 제도 개선에 기여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같이 구속되고 파면당하고 해임당하는 보복을 당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군 부정선거를 내부 고발한 다음에 바로 구속됐다가 이등병으로 파면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내부 고발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여연들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이런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법을 만들자는 입법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2002년 1월 25일부터 내부 고발자를 포함한 그 부팽이 신고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부터는 이런 공적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잘못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분야의 부패 방지 법령에 의해서, 민간 분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먼저 내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하는, 이런 살아있는 양심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공익적 행위, 이타적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에서는 보호 및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행위를 어떤 경찰이나 검찰, 외부 기관에 의해서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가지고 부패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발하려고 하면 이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신고하면 쉽게 적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이면서 또 중요한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시대 정신과 세계적 국제 환경에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선진국 대부분은 이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유엔의 반부패 협약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회원국들한테 이런 관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제도를 좀 살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법, 부패방지법, 지금 정확한 이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보호 및 보상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행위가 뭐지? 조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자가 잘못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공직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뭐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뭐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문에 접하는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위가 첫 번째 부패행위고, 두 번째는 많이 이제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이겁니다. 부패행위는 공직자 잘못한 건 부패행위가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또 공공기관의 재산을 취득, 관리, 처분하거나 공공기관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할 때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공직자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분야, 민간 업체가 잘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공기관 납품을 하는데 원가 조작해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위산업체, 민간 기업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부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가닥 계상해서 공공기관부터 더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내는 거 다 부패행위입니다. 공직자가 연루되지 않더라도 순수히 민간 분야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직접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패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어떤 불법적 이익을 줄 거라고 제의를 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패행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강령,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을 신고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패행위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애국민도 다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조항을 보면 우리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런 거를 제외받았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부패행위 알게 됐을 때는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기관, 또 그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 신고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통상 많이 활용하는 언론, 시민단체, 노조를 통해서 신고했을 때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반드시 이런 국가기관을 통해서 신고했을 때만 보호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익명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명의 문서로서 해야지만 신고가 접수되지, 익명신고를 허용하게 되면 공직사회에서 어떤 투서나 이런 이제 무고 이런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명신고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평이를 신고했을 때 어떤 보호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크게 보면 비밀보장, 그리고 신변보호, 신분보장, 그리고 이 보상포상금이 지급되고 기타 보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비밀보장입니다. 실명신고를 하지만 그 조사를 실명신고를 받지만 신고받는 데에서만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이첩해서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누가 신고했는지 익명으로 처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신고를 받은 사람이, 공직자가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당연히 어떤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리면 이제 안 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보장입니다. 내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내가 회사로부터 또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 파면당하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고, 그럼 누가 신고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로 이유로 뭐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내가 불이익 당할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서 신고로 인한 뭐 불이익이다 하면 그 해당 기관에 그거를 취소하라, 원상회복을 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다른 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권익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신분 보장을 위반했을 때,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신분상 불이익을 줬는데 권익위가 원상회복시키라 했는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변보호입니다. 신고를 했을 때 신고 대상이 된 사람이 그걸 알고 신고자나 그 가족한테 이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다 요구해서 권익위가 그 관할 경찰에다가 요청해서 경찰서에서 그 신고자, 그리고 신고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신변 보호 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호로서 먼저 책임 감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고 내용과 자신이 그 신고 내용에 연루돼 가지고 잘못한 게 있다 했을 때 형 또는 징계를 강경 또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밀 준수 면책입니다. 뭐냐면 우리 공무원의 경우도 비밀 준수 의무가 있고, 민간 기업도 영업상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밀을 누설했다 하더라도 비밀을 어기지 않은 걸로 본다는 조항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협조자 보호는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한 내용을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조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이익 추정이라고, 이건 뭐냐면 신고 후에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관련된 소를 제기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형 규정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신고자, 잘못한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했을 때나 행동강령 위반한 거 신고해도 이런 보호장치가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보호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 및 보상을 두고 있습니다. 포상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를 해가지고 어떤 재산상, 공공기관이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했을 때, 그리고 공익을 정진시켰을 때 최고 1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금품을 갖고 와서 받았다, 자진 신고하면 2억 범위 내에서 20%를 해당 금액을
보상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뭐 저한테 와서 잘 봐달라고 돈을 1,000만 원 주고 갔다. 그 제가 자진 신고하면 200만 원을 저한테 보상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은 뭐냐면 신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어떤 수익이 회복되거나 정대했거나 뭐 비용이 절감하거나 이렇게 돈이 어떻게 예산을 낭비를 막았을 때 20억 범위 내에서 4에서 20%, 1억 원 이하일 때는 20%, 그러니까 1억 원이 환수됐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보상금에서 최고 20억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불이익을 당한 다음에 자기가 그 불이익에 대해서 원상 회복하기에 들어간 뭐 치료비나 이사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금에 포함시켜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신고했을 때는 이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가 그런 부평일을 감사나 수사나 조사했던 사람이 그거를 신고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보면 실제 신고로 인해 가지고 무려 한 408억 정도가 다시 환수가 되었습니다. 408억 정도가 환수가 되었고 보상금은 한 38억 정도, 38억 정도가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신고가 없었다고 하면 날릴 뻔한 돈 한 400억 정도를 신고로 인해서 환수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나갔다 하더라도 결국 370억이라는 돈은 국가 차원에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억이 최고 보상금 한도였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갔던 규모는 없었고요. 최고 기록은 4억 정도가 신고자에 나갔던 게 가장 큰 보상금이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민간 업체가 우리 공공기관을 속인 것이죠. 뭐냐면 한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그 민간 업체가 가짜로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 꾸려가지고 무려 한 45억 정도를 부당하게 타낸 겁니다. 이거를 신고해가지고 이 돈을 다 환수를 했기 때문에 한 10% 되는 한 4억 500만 원을 보상금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신고가 없었으면 이 돈을 날릴 뻔한 거죠. 그렇지만 다시 환수를 했기 때문에 40억 정도는 다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분야의 부패 방지법뿐만 아니라 이제 재작년 9월부터 2011년 9월부터는 추가로 또 생긴 법이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 부평의 부분은 공적 분야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어떤 안전이나 환경이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신고했을 때 보안 장치가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분야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제 만들어서 똑같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보호해 주는데 이 공익침해 행위라는 것은 크게 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그 180개 신고 대상 법률에서 어떤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5가지 분야인데 건강 분야, 뭐 에이즈에 관련된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걸 신고했을 때. 그다음에 안전 분야, 폭발 위험 있는 냉매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다음 세 번째로 환경 분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다. 다음에 소비자 이익 분야는 가짜 참기름을 유통하고 있다. 끝으로 공정경제 분야는 회사들이 기업들이 단합해서 가격을 전하고 있다. 이런 크게 보면 5가지 분야가 공익침해 행위의 대표적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이 5개가 공익침해 행위의 대표적 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그 기관, 단체의 대표자나 사용자,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을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그 잘못을 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나 사용자한테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지도, 감독, 규제
조사는 그 행정감독기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기관, 경찰, 검찰,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한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공사, 공단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처럼 언론이나 시민단체, 노조를 통해서 신고해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연히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선거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과 기본적으로 보험 및 보상 수준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공익신고를 방해 및 취소를 강요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걸 위반했을 때 벌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한 것을 취소시키려고자 강요했을 때 벌칙 조항이 있고 어떤 사전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하해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에는 단지 어떤 실무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이런 왕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불이익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있어서는 부패방지법은 20억이 한도지만 10억이 한도이고 따로 포상금은 없지만 이 구조금을 둬가지고 자기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조금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법뿐만 아니라 각 개별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공직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자수했을 때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희망 부서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신고 내용이 그 비리 경찰 간의 강등 이상 사유에 해당할 때는 특진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도 제보가 조직 청렴도 항상 기여했을 때는 그 인센티브 부여하겠다. 승진할 때 가점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은행에서는 내부 고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체 윤리부서, 감사부서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 감사부서 직원들도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신고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사내에 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외부 기관하고 계약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신고 내용은 그 아웃소싱 단체에서 접수해서 신고 내용만 다시 전달하기 때문에 누가 신고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편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서울시라든지 경북교육청이라든지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신세계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이 아웃소싱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법을 두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나라고 미국, 영국, 또 뭐 뉴질랜드, 뭐 일본, 뭐 캐나다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이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한 10여 개 국가가 있고 이렇게 독자적인 법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처럼 뭐 부패법이라든지 정보공개법 또 이런 법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한 50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반부패 협약에서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게끔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회원국들에게 그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신고자를 보호하게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 보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미 FTA 협정문조차도 아예 신고자를 보호하게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고 미국의 이 부정주장법은 뭐냐면 정부와 거래한 기업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걸 신고해서 한수되는 금액이 있을 때 최고 30%까지 보상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더 내부 고발의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시민단체로서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그리고 호랑이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박흥식 교수나 제 이런 책들이 있으니 좀 더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더 다양한 내용들을 사례라든지 법적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고발, 내부 공익 제보, 내부 공익 신고 같은 용어지만 어쨌든 내부 고발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부패를 예방하고 좀 더 나은 투명한 국가를 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좀 중진국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한 20위권 반부패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위권 수준인데 최소한 20위권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을 통해서 부패를 적발하고 또 예방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내부 고발에 대해서 어떤 배신자라든지 이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보는 그런 어떤 인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내부 고발에 대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